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밤 사이 금리 인하했던 걸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금리 인하는 예정이 됐었죠. 시장에서는 확률이 94.6% 정도, 그리고 5.4% 정도는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금리 인하를 했는데 어제 0.5% 정도 올랐죠. 0.4%. 그럼 사실 많이 오른 건 아니죠. 많이 오른 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항상 주의 있게 보는 게 뭐냐면 이 의장의 성명서를 보죠. 이 성명서 내용 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때까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용어를 썼죠. 근데 이번에는 안 썼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동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되죠. 추세적 인하를 해야 되는데 세 번 금리 인하들이 멈춰섰죠.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한 3번 정도 더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이 위험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특히 금리 인하를 하고 중고 무역 딜을 하는 과정에서 스몰 딜도 합의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적도 괜찮은 종목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가 좀 나와야 될 거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었는데 어제도 역시 뭐 0.4% 정도 뜨뜻미지근한 상승을 보였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일단 하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이 미국 시장은 전혀 변화가 없어요. 몸통이 생겼어요. 양봉의 몸통이 생겼죠. 그렇지만 이 추세 연장선의 고점까지도 아직 다 못 올라온 상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상태로 봤을 때는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하나가 오늘 밤이면은 10월이 끝나요. 지금 월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이 완성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후엑스팬이요, 이 추세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혹시 오늘 성명서 발표한 거를 가지고 시장에서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밀려 다시 회귀하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엑스팬이 삼각 수렴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삼각수렴에서 올라서게 되면 일단 이 연장선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은 이 자리입니다. 정확하게 27,800 정도. 그래서 제가 아마도 28,200 정도가 넘어가야서 양봉을 세우는 모습이 나와야 진짜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야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이 파동만큼이 한 번 더 나오든지 추가 연장이 나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27,800까지는 사실은 이 후엑스팬 연장선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죠. 돌파해서 28,200까지 가는 모습이 진짜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를 꼭 확인해야 되죠. 27,800까지 가서 오늘 끝날 건지, 그래서 후엑스팬을 이렇게 돌파해놓고 끝날 건지, 아니면 다시 회귀할 건지. 그러나 돌파했어도 27,800이 넘어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28,200 정도까지는 가야 확실하게 새로운 파동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봤을 때 27,800까지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오늘 혹시라도 다시 회귀를 해서 후엑스팬이 내려오는 거 한 0.8% 정도 하락을 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이것은 다 방향대로 가고 있는 거다. 의미가 없는 상승이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27,800이 넘어가서 28,200을 안착하는 양봉이 세우면 상방 가능성을 확실하게 여는 게 맞겠고요. 근데 27,800까지 갔는데 더 못 가고 밀려버린다든가 아니면 오늘 한파 0.8% 정도 밀려서 후엑스팬이 안쪽으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 시장은 의미가 진짜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리스크 관리 그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중국이 얼마 전에 GDP 성장이 6%였잖아요. 6%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미국이 3분기 때 1%대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로 떨어지게 되면 이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만 선두에 있고 다른 나라는 다 무너뜨리는 게 현재의 그 글로벌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미국마저도 1%대로 추락한다?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G2인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결국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금리 인하 동결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명분을 제시해 주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지수에서는 금리 인하가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었죠. 근데 왜냐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무역 분쟁을 빨리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빨리 끝내더라도 문제가 있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경기를 회복을 합니다. 바로 회복을 안 해요. 또 관세가 그대로 24%, 20%대를 계속 하고 있다면 이 중국은 다시 성장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관세가 철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관세 철회하고 최소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지나야만이 시장에 살아날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일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스몰 딥 합의도 안 됐어요. 합의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정도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미국의 성장률 1%대의 의미는 굉장히 클 수 있죠. 만약 여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정말 분기로 한 0.1%도 깨져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진짜로 세계적 심차가 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트럼프를 욕을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자국마저도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글로벌 이슈에서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봤을 때 1%대의 미국 성장률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선물인데요. 제가 선물을 계속 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3,700억 매수를 해요. 근데 10월 23일부터는 사실은 전부 매도였어요. 올 매도였어요. 올 매도. 오늘 처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어저께 파는 건 다시 회수를 하지만 거의 지금 보시면 1조 정도가 일단 나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는 외국의 선물 매도가 강화되고 있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자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요 자리예요, 요 자리. 제가 변곡점을 찍은 자리가 요 자리였고 요때부터 팔았단 말이죠. 요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는 양봉을 세웠지만 외국인으로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3천억 정도 사지만 실제 여기서 1조 정도 팔았기 때문에 요걸 만약에 돌파하는 상황이 봤을 때 요 며칠 동안 팔은 만큼 물량이 들어와야 돼요. 그게 안 들어오게 되면 이 매수는 이 양봉은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후행 스팬이 이렇게 깨지다가 올라왔잖아요. 근데 한 번에 깨지진 않아요. 캔들을 깨다가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코스피도 이틀 정도의 시간을 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행 스팬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올 경우에는 결국 다시 미끄러진다. 그러면 이 밑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올라와도 외국인이 정말 그동안 파는 걸 다 회수하지 않는 100% 믿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장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